우리 그냥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될 텐데 지금 오늘 밥을 굶어가면서 수업을 들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막 던지셔도 됩니다. 돈 버시려고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돈 버시는 기업이 돼서 이윤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윤을 그냥만이 아니고 잘 내기 위해서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라든지 마이클 포터 다 얘기하는 게 잘의 전제 조건은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을 다한 이윤입니다. 그거는 그냥 전제로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근데 그게 그냥 옛날처럼 박리담회로 많이 만들고 무조건 기업이 크고 서플라이 차이만 잘 가지고 있다고 수입을 얻어내던 시대, 그리고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던 시대는 지나갔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한국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동안은 규모의 경제였기 때문에 미국을 이길 수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중국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게 뭐냐면 혁신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머징 마켓들이 막 뜨고 있고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뜨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한국이라는 이 작디 작은 나라, 아무것도 안 나는 나라에서. 여기서 나라는 거 딱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나는 자원. 뭘까요? 해외에 팔 수 있는 자원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거. 70년대에도 팔았는데요. 예, 휴먼 리소스. 머리가 뛰어나잖아요.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 리소스를 활용하려면 우리가 뭔가 경제적 가치를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체온계를 만들 수 있겠지만 기존의 체온계, 브라운이라는 엄청난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체온계를 점유하기 위한 체온계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하실 예정이시고 앞으로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건 그냥 자료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많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의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마켓, 시장의 사이즈,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늘었습니다. 2017년에 예상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것도 감이 안 오고. 이렇게 하면 감이 오실까요? 트릴리온이라는 단위를 저는 잘 몰랐어요. 외국인랑도 상대하면 빌리언은 많이 하죠. 밀리언, 빌리언 달러는 많이 얘기하는데 트릴리온 달러라는 개념을 한 게 이제 제가 조사하면서 전체 도대체 헬스케어 섹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까라는 걸 재작년에 조사하면서 하는데 6.5 트릴리온이에요. 6.5 트릴리온. 6.5 트릴리온, 5.8 트릴리온. 그리고 앞으로는 18.7 트릴리온. 트릴리온이라는 단위를 제가 대충 봤더니요. 올림픽을 20번을 개최할 수 있는 비용?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단위가 앞으로 헬스케어 섹터. 물론 여기에는 다 들어가요. 건강식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모바일로 쓸 수 있는 모든 헬스케어 IT 솔루션이라든지 거기에 더해서 제약까지. 그러면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헬스케어가 이제 바뀐다는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현실적인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 트렌드에 맞춘 적용을 하지. 트렌드는 A로 가고 있는데 혼자서 C를 고집하면 물론 그게 혁신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트렌드를 모르고 혁신을 성공하기는 힘들죠. 하에서 보이지 않으시지라는 얘기겠죠. 우선은 크게 4가지 트렌드를 얘기를 해요. 제가 2가지 트렌드를 얘기를 드릴 텐데 크게 한 줄기가 우선 민주화. 민주화라는 의미가 뭘까요? 의료의 민주화. 이거 의료 융합 상생과정 맞죠? 네. 민주화, 왜 민주화할까요? 수술을 환자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화는 아닐 텐데, 그렇죠? 예전에는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최근 연속으로 신문에 계속 나왔었어요. 뉴스페이퍼나 인터넷에도 직업이 없어진다. 전문직이 없어진다. 여기에는 이 민주화, 데모크리티제이션과 연결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존에는 정보가 굉장히 편향돼 있었어요. 지금 공학은 공학자들이신 학생 선생님들만 아시잖아요.
의사인 저만 또 의료를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네이 X를 치면 다 나오죠, 웬만한 건. 구글을 치면 저널까지도 나옵니다. 정보의 편향이 바뀌었어요. 정보가 전문가에게 편향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위치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입지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민주화된다는 건 좀 더 정보가 많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 결정권자, 그러니까 수요자가 의사이기도 하지만 의료 서비스는 수요자가 환자이기도 하거든요. 환자의 권위, 그러니까 환자들이 결정하는 결정의 그 포션이 늘어났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너무 잘 아셔서 그러시는 거죠, 지금.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이건 뭐 그냥 아셔도 아시죠. 우리나라 의사가 외국인을 진료하고, 외국을 가기도 하고, 병원으로 수출했죠. 세브란스도 중국, 몽골 이런 데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모디티제이션. 이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긴 한데요. 범용화예요, 범용화. 옛날에는, 채용계. 모두가 쓸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세대차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80년대 채용계 사기 어려웠어요. 다 수은 채용계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하고 있었거든요. 수은 채용계. 근데 지금 전자 채용계를 누구나 아직 결혼을 안 하셨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게 범용화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채용계라는 존재도 의료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다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지금 삼성에서 맥박되는 센서 저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없나요? 제가 삼성폰 안 써서. 네. 핏핏이라는 것도 옛날 같았으면 병원에 있었겠지만 지금 핏핏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는 아니죠. 네, 물론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런 범용화의 의미죠. 그리고 transformation from sick care to health care. 많은 시장들이 지금 헬스케어 섹터가 18.7 트릴리온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은 아픈 사람을 치료했고 다친 사람을 치료했다면 이제는 다치지 않게 하거나 아프지 않은 사람을 치료하는 개념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프레딕션에서 미리 예측해서 진료하고요. 사고가 나거나 앞으로 수술에 대한 그 사이드 이펙트를 미리 줄이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 단순히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리해빌리테이션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자체에 전반적으로 헬스케어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에는 영양제 찾아 먹지 않았잖아요. 저도 영양제를 꼭 먹거든요. 먹기는 하는데 예전 같아서 그냥 밥 먹었겠죠. 왜?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까. 지금은 소비자의 시각이 바뀐 거죠. 언제든지 이 강의는 이 부분은 넘어갔습니다 하면 바로 손 드셔도 돼요. 시간을 아깝게 쓰지 않도록 제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 이건 이제 아까 그거는 좀 더 큰 범위의 트렌드를 얘기한다면, 요거는 약간, 앞으로 한 3년에서 2년 내에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에이징 앤 크로닉 디지즈는 당연히 사람들이 다 오래 살게 되니까, 나이에 따라서 많은 질병들, 우리나라 당뇨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 스트로크, 그러니까 뇌졸중이 예전에는 뇌졸중이 걸리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이제는 뇌졸중이 걸려도 사람을 살려놓기 때문에 그 이후에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을 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그동안은 의사가 수술하고 집으로 갔다면 이제는 재활에 필요한 각종 기기들, ICT 솔루션, 집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헬스케어에 필요한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제가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듣죠. 제가 카이스트 MIP를 다니니까. 근데 카이스트 강의에 오중환 교수님이랑 로봇 만드는 교수님이세요. 그 아인슈타인이랑 춤추는 로봇 기억하시나요? TV 한참 나왔었죠. 2013년쯤에 제가 그때 다녔으니까. 그 로봇을 개발하신 분이 개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케어가 필요하신 노인들.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지금은 누군가 사람이 요양보호사가 돕거나 요양보호소에 있어야 되죠. 요양원에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집 자체가 로봇을 이용해서 환자가 일어나서 로봇이 들고 가서 화장실을 가고 케어를 하고 씻고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고 이미 시도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새로운 시도가 되겠죠. 코스트 앤 퀄리티는 당연히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줄여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그냥 노인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약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진료를 원하고 내가 좀 더 질 좋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액세스 투 케어. 옛날에는 병원 가기 어려웠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접근력이 좋은, 케어의 접근력이 좋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당연히 테크놀로지 발달했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센서 같은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있을 때만 해도 심전도가 저희가 수련할 때 이거 하나 꾸시면 너 1년치 월급이 날라가 이랬는데 지금 뭐 한 싼 건 500만 원 사거든요. 많이 바뀐 거예요. 테크놀로지 자체가 좀 더 범용화되면서 싸지고요. 그럼 이런 트렌드에서 뭔가 혁신이 있지 않으면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뭐 시장에서 똑같은 체온계를 내가 브라운 거 있는데 예쁘다고 또 하나 사는 사람은 극소수일 테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요 세 기업은 다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여러분 내시경 해보셨어요? 위장 내시경. 수면으로든 생짜로든. 네, 전 생짜로 해봤거든요. 네, 제가 수면을 하면 정신을 잘 차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생짜로 해봤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개발된 게 요 아래 거예요. 요거. 뭐처럼 보이세요? 지금 손 사이즈 보시면 손톱보다 작죠? 이거 더 작거든요? 근데 이미지로 하기에 조금 커진 건데, 필캠이라고 해서, 저거는 캡슐 내시경입니다. 캡슐 내시경 회사고, 이 기분 이미지는 이스라엘 회사인데, 처음 기분 이미지가 캡슐 내시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기분 이미지에 있는 CEO나 CTO는 다 공학도세요. MD가 따로 있진 않아요. 여기는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잠수함을 만들던 분들이세요. 잠수함 영상, 이런 것들 하시던 분. 그리고 아메리칸 웰은, 내과 의사와 그 동생, 분이 만드시는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왈가왈부가 있는 원격 텔레메디슨 솔루션이고요. 이타마르는 이것도 공학도가 만드신 건데 요거 뭔 거 같으세요? 제가 요거 가져왔거든요 지금. 센서고요. 손가락을 껴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 슬립 앱니아,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해요. 그래서 네가 몇 번 수면 무호흡이 왔고 그 수면 무호흡 때문에 너의 수면이 어떻게 깨졌으니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면 무호흡증 진단하려면 수면 센터 가서 하루 자고 와야 되거든요. 얘는 이 기계 빌려줘요. 이렇게 해서 이 줄에 요만한 거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리코딩이 되고 그거 가져가면은 센싱을 하고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결과를 줘요. 이게 2012년에 제가 가져온 거예요. 요거 이제 좀 졸리시니까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요거 가져올 때 제가 파란만장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가보시네요. 네. 이스라엘이 테러가 많잖아요. 걔네들이 들어오는 때도 되게 복잡한데 나갈 때 정말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자국에서 떠난 비행기가 터지면 자기들 책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계속 여권을 보면서 눈을 째려봐요. 이렇게. 너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척하면 대부분 넘어가요. 근데 전자기구나 선물을 가져오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여기 안에 칩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타마르 회사에 가서 내가 가져가겠다 했어요. 너 잘 가져가라. 너 이거 못 가져갈 수도 있어. 하면서 줬어요. 가져가야 되잖아요. 제가 천식 환자거든요. 이렇게 벤톨린이라고 이렇게 흡입제 아시나요? 얘를 가져와야 되니까 흡입제에 꼈어요. 흡입제 인양. 우선 넣었어요. 근데 이게 기계 갈 때마다 그 적외선이 다 걸리잖아요. 다 꺼내고 다 다시 하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얘네 보기에. 그리고 제가 혼자 다녔으니까 여자 혼자 이스라엘 들어왔는데 뭔가 센서가 잡히면서 비행기를 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10분 전에 탔어요. 못하게 해가지고 계속 짐을 4번 5번을 풀고 너 뭐냐? 근데 영어 못하는 척 나 모른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이러고 있어서 넘어와서 가져왔습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비행기에서 이 레이저 포인터를 샀는데 못 가지고 들어왔어요. 못 가지고 들어가요. 이거 다 주고 가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만 쓰고 거기 있는 친구한테 주고 왔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조금 복잡하지만 재밌습니다. 한번 스릴을 즐겨보실 만해요. 그래서 가져온 이타마르 기계이고요. 아메리칸 웰 같은 경우에는 이미 5개의 미국의 보험사들과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앞으로는 디베이트가 우리나라에는 있겠지만 미국은 이미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이스라엘 기업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타마르가 제가 말한 대로 어떤 회사냐. 여기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하나 했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미 80만 명의 환자가 미국에 사용하고 있고요. 네, 30밀리언 인베스트를 끝냈어요. 2015년 7월인가에. 필캠 코비디엔이라는 거대 내시경 회사입니다. 내시경
복강경, 기구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미 매각을 했어요. 860밀리언 달러에. 이 돈이 우리나라가 벌기가 지금 아직은 어렵죠.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미 블루크로스가 꽤 크거든요. 블루쉴드 헬스케어랑 인슈런스 두 군데에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우리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700만 돼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물론 뭐 유대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았나 했는데 유대인 네트워크에 의한 서포트가 끝난 건 1990년대에 끝났어요. 이미. 똑같이 저희랑 경쟁합니다. 근데 했죠. 그리고 다음은 지금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온 정부 자료인데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이미 러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바라보고 이스라엘 부러워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수업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이 타이틀이 딱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Where should you begin as an innovator? 여러분들 뭔가 의료기기와 관련된 공학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거죠? 아닌가요? 의료기기를 만드실 예정이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하려는 거죠. 그럼 우리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야지 혁신이 되냐면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생각났어!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아인슈타인 시대는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경쟁이 있고 정보 자체가 누군가한테 소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찬스를 얻었을 때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또 중요한 게 What new lessons can you learn from the inventor, engineer, physician? 피지션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놔야 우리가 항상 말하는 송시영 교수님 항상 얘기하시는 거 있죠. 두 단어. 클리니컬 언맷 니즈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기계를 다 만들었는데 병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기계를 다 만들었는데 환자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용을 못하니까. 클리니컬 언맷 니즈를 찾으려면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서로 어떤 것들을 배울 것이냐가 또 중요하겠죠. 이 책들, 이건 모두 바이오 디자인이라는 캠브리지에 나온 우리가 메디컬 디바이스나 어떤 공학과 관련된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필요한 프로세스를 나온 책이에요. 이 책들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누구나 이제 내가 특허를 발명했다. 내가 뭔가를 발견해서 이제 할 거야. 그러면 만들어내면 고객들이 A라는 걸 만들어냈다고 바로 살까요? 안 살 거예요. 예. 내가 기존 게 있는데 네가 다른 게 좀 더 비싸고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내가 사용하면 뭐가 달라져?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질문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같이 생겼죠? 청진기. 뭐가 이렇게 묵직하잖아요. 여기 머리가 원래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대부분은 여기 보면 여기 LCD 판도 있거든요. 전자청진기예요. 제가 얼리 어댑터는 아닌데 의료기가 나오면 조금 잘 사보는 편이에요. 너무 비싸지 않으면. 2007년에 샀어요. 2007년에 샀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저도 듣지만 이거를 사운드를 밖으로 꺼내면 환자가 들을 수 있고 그 사운드를 기록해 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제가 나중에는 이 컴플레인스가 너무 떨어진다. 소리가 잡음이 너무 심했어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소리랑 내가 듣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망했습니다. 망했죠. 거대한 발명을 했잖아요. 청진기 소리를 의사가 듣는 게 아니라 환자가 같이 공유 듣는다는 건 굉장히 다른 생각이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2011년부터 전자청진기 시장이 미국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Strength and weakness. 우선 얘는 의사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안 좋았던 시기인 거죠, 그때는. 왜요? 센서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흥력이 떨어져서. 의사들이 듣는 소리랑 이 듣는 소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감흥력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게 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텔레메디슨을 하게 되면 먼 곳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cceptance criteria를 다시 규정한 거죠. 자, acceptance criteria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이게 수용되는 곳은 어디일까? 그래, 텔레메디슨이야. 이렇게 딱 규정해버리면 안 되죠. 제가 창업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한 2년 정도 계속 창업을 하고 준비를 하던 그 CEO 저한테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제 그만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시작한 게 자기가 근무하던 동물병원에서 야 이거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아이디어를 줬고 그럴 줄 알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2대밖에 못 팔았어요. 그 acceptance criteria를 자기 주변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cceptance criteria를 보실 때 우선 제일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미션으로 뭘 할 건지를 규정하시고요. 내가 앞으로 이걸 썼을 때 헬스케어 아웃컴이 뭐가 좋아지는 건 내가 어떤 이펙트를 줄 수 있을지 헬스케어 섹터에만 규정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결과까지 어떤 과정이 걸릴 거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 기껏 개발했는데 이미 센서가 필요 없는 시기가 되면 지금 어떤 기기가 나왔냐면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으시죠? 스마트폰에 대고 이렇게 불면 그거를 뭐 딥러닝, 요즘에 머신러닝 그런 식으로 아날라이시스를 해서 당신은 지금 천식의 몇 단계입니다. 호흡기를 쓰세요. 이렇게 레코멘드를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호주에서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개발했는데 뭐 다른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불어서 답 나와요 이러면 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타임 스케줄을 잘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켓 다이나믹스 시장이 막 변하고 있어요. 수술을 예전에는 했는데 내가 수술에 맞춰서 기계를 했더니 이제 수술을 안 하고 내과적 치료를 해요. 그러면 시장은 막 변하고 있는데 혼자서 기계 만들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경쟁자가 뭘 만들고 있는지 본인이 만든 게 나는 유아 독존 나 혼자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현 시계는 잘 만들어 놓으시면 금방 바뀌어요. 누군가가 또 똑같은 걸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우리 그 뭐죠? 이거 스마트폰 뭐였더라? 사진 찍는 거 셀카봉. 셀카봉 미국에 했으면 대박이 나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허 보호가 안 되고 실용 실험밖에 안 했더라고요. 또 그건.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싸게 파는 기기가 돼버렸죠. 근데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로 환자가 뭘 원하고 그게 컬티베이트 될 수 있느냐. 원하긴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원하긴 했는데 그거 별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acceptance criteria를 보실 때 반드시 질문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 내가 A라는 기계를 만들겠어. 했어요. 근데 A라는 기계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내가 뭔가의 아웃컴을 바꿔서 분명히 accept 될 거다라는 거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정리할 만한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뭐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석세스 자체는 중요한 건 임상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클리니컬 트라이얼 자체가 애드버스 레이트 이벤트는 이제 부가작용이죠. 그러니까 나쁜 작용일 수도 있고 다른 작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A라는 걸 치료하기 위해서 썼는데 전혀 다른 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비아그라예요. 비아그라는 원래는 폐동맥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약이에요. 근데 그걸 썼더니 발기부전에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약의 효능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딸리도마이드라고 예전에 1970년대 오체불만족 아시죠? 오체불만족. 그 살리도마이드를 먹으면 임산부가 팔다리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생산이 중단됐었는데 최근에 살리도마이드를 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트라이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제 코스트, 비용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비용을 늘리는 치료를 한다면은 그렇게 수용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비용을 줄이든 전체적 비용이라는 거는 이 A라는 사이트 내에서의 비용이 아니고 전체 디지즈의 스펙트럼 전체에서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암 치료할 때 특히 유방암 치료할 때 호르몬을 하면서 염색체를 검사하거든요. 염색체 검사를 왜 하느냐?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안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캔서 약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안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효과가 없는 거죠.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돈이 들면 당연히 돈은 더 들지만 전체 스펙트럼은 작아지는 거죠, 돈이. 또 하나가 있죠. 뭐 별로 환자도 좋아지지 않았고 환자가 뭐 특별히 이득을 보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말하는 사이드 이펙트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또 사용하는 게 있어요. 피지션, 의사들이 사용하는데 뭔가 시간이 줄거나 에러가 줄거나 굉장히 편하다 하고 되면 또 그게 시장이 하나가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쭉 읽어보시면. 요즘에는 요것도 많이 해요. Accelerated Patients Recovery. 얼마나 병원에 짧게 머물 수 있느냐. 그리고 회복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일로 돌아가기가 빨리 될 것이냐. 그래서 요즘 많이 봉합이 제일 변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봉합사 같은 것도 뭐 빼고 이러는 과정에 실에 감염이 있고 막 이랬는데 실이 우선은 변했고 실을 일찍 떼고 그 실 대신 쓸 수 있는 여러 재료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빨리 생활로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그 의료, 메디컬 시스템, 헬스케어 섹터, 마켓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건 되게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요. 여기만 봐도 이해관계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섹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만든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중간 벤더. 끝이죠. 그렇지만 헬스케어 섹터는 되게 많아요. 우선은 사는 사람은 의사일 수 있지만 그걸 돈을 내는 사람은 페이어는 환자일 수 있어요. 또 돈을 내는 사람이 인슈런스, 보험일 수도 있어요. 특히 예방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이 돈을 내겠죠. 그리고 의사들은 사용하지 않지만 간호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본인이 돈을 낼 수도 있겠고 전체 보험에서 보험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켓에서 돈을 누가 줄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껏 기계 만들었는데 돈 줄 사람 생각을 안 했어요. 환자는 너무 좋아요. 의사도 너무 좋은데 보험회사에서는 야 이거 코스트만 올리고 굳이 이걸 사용해서 나한테 이득이 안 한다면 나는 그거 사주지 않겠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각각의 메디컬 니즈를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인슈어런스나 돈을 페이어들은 코스트 리덕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트 리덕션이 중요한데 거기서 말하는 코스트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전체 비용인 거예요. 전체. 환자가 케어를 받고 진단을 받고 생활로 돌아가는 전체 비용.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트를 진료, 치료 여기만 좀 한정이 되는데요. 마이클 포터가 2012년에 얘기하는 게 밸류 리플레이스먼트 오브 헬스케어예요. 그러니까 밸류 자체를 전체 피리어드로 봐야 되는 거예요. 환자 케어의 전체 피리어드. 그 전체 피리어드로 보지 않고 부분 보면 결국은 비용이 줄인 것 같지만 퀄리티는 떨어지고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외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켓 세그먼트를 분리하셔야 돼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경영학적인 얘기인데요. 타겟 마켓을 찾기 위해서 우선 사이즈 그리고 마켓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변하나 다이나믹스 알아야 되고요. 이 다이나믹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테크놀로지의 변화도 있고 수요자의 변화도 있고 페이어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마켓 니즈를 그래 찾고요. 그래서 과연 누가 돈을 낼 건지를 찾아서 타겟 시장을 찾아내는 거죠. 이거는 국한되어 있습니다. 딱 그 의료 헬스케어 섹터뿐만이 아니라 전체로 조금 더 넓게 볼 수는 있는데 위에 부분은 전체까지 볼 수 있지만 아래 부분 클리니컬 번들부터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료에만 조금 국한이 돼 있겠죠. 이 부분을 참고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내가 최소한 이런 팩터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는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조금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프로토타입인가를 알아야지 기기를 만들고 내가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는 대로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는 조기까지. 요기 휴먼 테스팅까지 초기 단계의 프로토타입. R&D는 조금 더 넓은 섹터를 얘기를 해요. 넌 클리니컬, 프리 클리니컬, 클리니컬도 구분을 해서 이건 메디컬 디바이스예요. 이거는 파마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약은 좀 더 다르죠. 이 과정들을 각각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우선은 벤치 테스트 오브 피처라고 했는데 아주 작은 컴포넌트가 과연 여기에 맞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꼭 테스트를 한다기보다는 계속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써보고 이게 티슈, 이게 만약에 메디컬 디바이스 중에서 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조직학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몸에 닿았더니 세포가 다 죽어버린다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이해하시면 기계를 개발할 때 아 내가 지금 프로토타입을 어느 수준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마켓과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는 이해관계자, 경쟁자, 시장 자체, 그리고 시장을 분리하는 거, 그리고 타겟 마켓을 정하는 게 들어가고요. 이제 기계를 개발할 때는 과연 니즈가 어디에 있느냐, 니즈를 분리해야 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거기서 프로토타입 만들었는데 컨셉이 바뀔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혈전 방지제면 혈전이 안 만들어지게 할 수도 있고 혈전이 만들어진 걸 빨리 없앨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심장에다가 우리가 카테터를 심장에 심근경색이 오면 혈관이 막힌 거잖아요. 그럼 그 막힌 걸 뚫는 치료도 할 수 있지만 막히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뚫고 나서 잘 유지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뚫고 나서 나가는 애드버스를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컨셉을 셀렉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에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밸류를 자기가 잡는 거예요. 내가 이 작품, 자신의 프로덕트는 다 작품이니까 그 작품의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이고 내가 무엇을 대체할 것인지. 당연히 서비스나 나머지 프로모션, 뭐 광고 이런 거 들어가겠죠.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다 만들었는데 프로토타입 만들고 대충 이 가격으로 팔아서 레비뉴가 얼만큼 돼요라는 형태가 아니고 여기를 다 마케팅 믹스가 들어간 후에 프라이싱이 되는 결과인 거죠. 더 중요한 건 세일즈를 하고 나서요. 다 만들어져서 마케팅도 시작이 됐지만 10대 팔리고 안 팔리면 그 회사는 존재할 수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1년만 나 먹고 살겠다 하시는 회사 있을까요? 간혹 계시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한 기업을 유지하고 싶다가 대부분 기업가들의 목적이에요. 물론 기업을 성장시켜서 매각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서스테너빌리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서스테너빌리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커스터머 리텐션이에요. 유지가 돼야 돼요. 고객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특히 헬스케어 섹터에서 고객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생각. 크로닉 디지즈면 고객을 유지하는 때 그 크로닉 디지즈 환자 자체는 고객이 유지가 되지만 이탈하기 쉽다는 거죠. 왜냐면 악주책을 썼다가 존슨앤존스를 쓸 수도 있고 바이오센스를 쓸 수도 있고 우리나라 녹십자 거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탈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러면 끊임없이 R&D와 끊임없이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어떤 걸 만드실 때 유니크 익스체인저블 밸류, 독특한 자기만의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의료도 마찬가지고 IT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우선은 세그멘테이션 잘해야 되고 그 세그멘테이션을 셀렉션 하셔야 되고 유저의 프로파일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가치를 퀀티파이 하세요. 당연히 결과에 가는 것까지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서로 많은 나선 과정을 거쳐서 만나가게 되는 과정이 유니크 익스체인지 밸류입니다. 뒤에는 이건 이제 약간 제약 자료를 제가 좀 넣기는 했는데 제약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는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우선은 환자의 경험 자체를 인핸싱한다. 내지는 기존에 있던 약을 다시 프로모팅. 내지는 이미 버려진 약들을 다시 찾아낸다든지 밸류를 가치를 찾아낸다든지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서비스가 흔하게 말하는 희귀약들을 다시 개발해서 희귀질환에 대한 약들을 개발한다는 거 그리고 비용을 낮춘다는 거 요 5가지 정도가 지금 제약 쪽에 중심되는 우선 뭐라 그러죠? 트렌드예요, 트렌드. 여러분들이 어디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비즈니스를 찾아낼 것인지는 요거는 이제 PwC 보고서를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요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내가 시장에서 뭘 팔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여전히 똑같은 학생 선생님들만 계신 거죠? 원래는 제가 오늘 그 강의 자료도 자료지만 요걸 하나 가져왔었어요. 요거를 제가 요 강의에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마이클 포터가 헬스케어의 밸류를 우키라는 분의 와이파이가 되네요. 그 헬스케어의 밸류를 새로 보자라는 의미로 만들어낸 다이어그램인데요. 달라요, 개념이. 우선은 IPU라고 해서 Integrated Practice Unit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1차 진료기관과 각종 보건소와 약국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원래 전공의 선생님이 같이 있으셨다면 이걸 과연 우리가 이걸 보고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그 질문들이 답이 어떤 식으로든 저는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웃컴을 어떻게 쟀을까요? 환자의 아웃컴을. 수술의 감염이 떨어졌습니다. 뭐 수술의 성공률이 좋습니다. 이것만 봤어요. 근데 여기서 보는 아웃컴, measured outcome and cost for every patient라고 했잖아요. 전체를 봤어요. 수술을 몇 건을 했더니 몇 건이 성공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환자, 그 환자가 무릎 수술을 하고 돌아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여기에는 뭐까지 들어가냐. 가족들과 같이 서로 그 케어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가족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휴먼 리소스의 파워, 힘이 들어간 거 가족들이 생활에 저해가 들어간 거 이런 코스트를 다 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게 이게 다 좋았다. 가족들도 만족했고 가족들이 생활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쉬웠고 환자가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갈 때까지도 전체 코스트가 굉장히 낮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주변에 수술을 하고 나가서 그냥 집을 보내는 게 좋은 아웃컴이 아니고 수술을 하고 집에 갈 때까지 그리고 집에 갔을 때 그 재활을 하는 여러 시스템들을 같이 돌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용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빨리 사회에 복귀하니까 전체적인 비용은 또 감소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개념이 좀 더 광의가 된 형태. 3번은 뺄게요. 번들 페이먼트. 이 번들 페이먼트는 제가 들어간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러니까 환자의 보호자가 감당하는 비용, 환자가 자기가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감당하는 비용들 모두 들어간 거고요. 델리버리 체인도 좀 더 인테그레이티드. 그러니까 A라는 IPU에서 무릎 환자를 봤어요. 수술이 필요하면 그 환자들을 델리버리 하는데 조금 더 시스테마이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A병원 가세요가 아니고 A병원과 협진하에 이 환자는 이런 상태고 이런 상태니까 앞으로 이런 진료가 필요할 때 당신 병원에서 수술하고 내가 IPU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겠습니다를 서로 코릴레이션 하는 게 계속. 그랬을 때는 이제 익스펜드. 점점 이제 지리적인 게 점점 확장되겠죠. IPU 하나가 인테그레이션 하니까.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개념에서 가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마켓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무슨 마켓이 생겼을까요, 지금? 어쨌든 우리는 마켓에 가서 베네핏을 내야 되고 프로핏을 내야 되니까. 페이션트 에듀케이션이라는 마켓이 생겼죠. 페이션트가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수술 보고 집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 돌아갔을 때 내가 이 수술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따르는지에 대한 누군가가 케어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미국은 페이션트 에듀케이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무료 사이트도 있고요. 유료 사이트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환자가 수술을 했어요. 그 후에 우울증이 생기면서 가족 관계가 흐트러졌어요. 그러면 그런 가족들이 같이 카운셀링 받는 부분들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집에서 수술하고 집에 들어가서 알아서 운동하세요가 아니라 그 운동 자체 무릎이 다시 무릎 치환술을 받은 후에 무릎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도와주는 운동 파실리티가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밸류 체인이 바뀌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서 많은 시장들이 나오게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앞으로도
한국은 아직은 이 밸류체인 자체가 다 수용되는 형태는 아니겠지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이거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근데 각각의 체인에서 나올 수 있는 비용이 한정적이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 시장이니까 나는 관심 없어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정보나 미국에 있는 정보나 한국의 의료기술이나 미국의 의료기술이 지금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수술하는 거랑 미국에서 수술하는 거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각각의 마켓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해서 요거 가져왔었는데 그렇게는 오늘은 안 하고 정리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밖으로 나가서 기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가서 이제 내가 클리니컬 업매니지 알았고 이제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It's enough? 창업시사 나오면은 정말 야심차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막 야심차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게. 근데 1년 뒤에 그렇지 못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요.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정부 이제 기금들을 이용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시는데 그 프로그램만 하다 끝나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건 결국 못하고.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항상 안타깝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처음부터 서플라이 체인 프로바이더를 이해하고 그리고 경쟁자도 있지만 동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만약에 핏빛이다. 제가 핏빛이라면 저는 누문이랑 같이 할 거예요. 그쵸? 누 마시고 핏빛도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케이스가 미국은 그런 협진들이 많아요. 협력들이 되게 많은데 콜라보레이션이 많은데 제가 비슷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환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한테 제가 미국에서 미국의 의사들을 주선해주는 무슨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의사들을 랭킹을 매기고 서로 협진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랑 협력하면 굉장히 좋은 게 되겠다 했더니 동업하면 되게 어렵고요. 무슨 이득을 어떻게 나누고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아지면 피어가 안 되죠. 피어의 첫 번째 조건은 내 걸 내려놓는 그리고 파일을 키우는 건데 우리는 지금 있는 파일을 나눠 먹다 보니까 피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랑 나랑 경쟁자만 돼라는 의식이 강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조그마하니까 사돈의 팔촌이 다 아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던 회사는 센서 회사예요. 센서. 의료기기 센서였어요. 처음에 만든 건. 근데 그 센서를 온실에 적용해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분명히 메디컬 디바이스인데 아그리컬처, 농업으로 갔거든요. 온실에서 온실 나뭇잎에 이렇게 센서를 붙여놓으면 그 온실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요. 물도 주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환기도 시키고. 그 회사가 2명이고요. 다른 회사에 3명이 있어요.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출을 했대요. 중국 어디에. 그러니까 그런 피어십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보험계. 보험만 내가 의료기기 다 만들었는데 의료 수가를 안 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폴리틱스. 당연히 정책도 아셔야 될 거고. 더 중요한 게 돈을 어디서. 내가 투자를 받아야지 기계를 만들 수 있고 투자를 만들어야지 회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은 캐피탈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심사역도 했지만 저는 이제 국내 쪽이 아니라서 좀 다르긴 했는데 국내 쪽 펀드들을 제가 가끔 소개시켜 줄 일이 있어요. 심사역들을. 그럼 이제 항상 그 시각의 차이가 존재해요. 이쪽은 돈을 넣었을 때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 내지는 저 사람을 못 믿겠다. 이쪽은 내가 다 공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나한테 지금 내가 아이디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항상 이게 시각 차이가 존재해서 이게 협의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꽤 봤어요. 이미 GMP도 받고 시설 다 해서 기계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기계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서 멈추고 이런 경우들도 꽤 봤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게 여기 납품할 예정이라는 구두 약속은 돼요. 외국들은 구두 약속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구두 약속으로 안 된다. 서면을 가져와라. 그럼 그쪽은 기계를 안 만들었는데 서면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항상 요국이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시각 차이는 반드시 존재하지만 그 시각 차이를 단순히 무시하고 여기가 나쁘니까 이게 아니고 설득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 배달의 민족이 미국에 이제 뭐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았을 때 1년 반 걸렸어요. 근데 국내에는 투자를 받으시려면 2개월 남았는데 또 빨리 투자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임테이블을 잘 짜시고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지 자전거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벤션을 하시고 기계를 만드시는 기업가, 그리고 전체 그런 매니지먼트를 도와줄 CEO를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한국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CEO를 영입하거든요. 초기부터. 라운드 A 되면, 라운드 A가 뭐냐면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려고 할 때 라운드 A 투자라고 해요. 라운드 A가 되면 대부분 벤처캐피탈이나 인베스터가 이러이러한 CEO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CEO를 영입을 하거든요. 근데 국내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내가 내 건데, 이렇게. 오너십이 너무 강해요. 근데 오너십을 내려놓으면 기업이 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생각을 하시라는 거.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이공계를 하셨으니까 창발성. 여러 종의 서식지가 서로 교차되는 생태계가 서로 풍요롭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칼 섹터가 풍요롭고 돈이 18.7 트릴리온이 나온 이유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서예요. 그 이해관계자들을 서로 다양성이 있고 그런 관계에서 서로 공동체적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 수